북한에 있었던 전 영국 대사 존 에버레드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될 만한 걸 두 가지로 꼽았어요. 첫 번째는 핵무기. 북한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핵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은 이제 폭망하게 될 수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이 장마당 세대의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스스로도 이런 문제 인식이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022년 10월에 노동당 간부학교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평양 내에 있는 MZ세대에 대해서 김정은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뭐라고 하냐면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적 현상들, 그리고 기회주의적 반혁명 사상 경향들, 비조직, 무규율, 부정적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MZ세대들을 지적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당이 인민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버림받는다라는 어휘를 선택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완전 충격적이에요. 그냥 뭐 그 세대한테 인기 없다, 걔네들이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버림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게 그 세대가 우리를 떠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버린다. 우리가 그 버림을 그러네. 받는 입장이라, 이게 갑을 관계를 확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표현이 되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타일러 씨가 포인트를 잘 잡은 완전 게 포인트.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설적으로. 그게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가 꽃피운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 선택을 받는다. 맞아. 반대말은 버림을 받는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선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들을 선택한 거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건데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렇지. 김정은의 머릿속에 사실은 민주주의의 개념, 사회주의의 개념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식한 거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노동당이 인민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최초예요. 처음. 그런데 이 세대 격차, MZ세대, 장마당 세대들의 민심 이격 때문에 노동당이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권이 몰락한다는 얘기죠. 와, 아니 북한이 절대 권력 아니에요, 김정은이. 근데 장마당을 무서워한다는 게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장마당 세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때 아, 네.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당이 우리한테 배급을 안 해준 세대예요.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빚진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시장에 나가서 생존을 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북한 김정은의 3대 독재에 대해서 가장 로열티가 떨어지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자력갱생이시다. 그렇죠. 부모 세대와 다르게 당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자란 장마당 세대가 사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네.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 김정은이 아무리 지져봐라 나는 내가 길 가겠다라는 게 장마당 세대 같습니다. 자, 그러자 김정은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휘어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자들은 한류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은 반동문화 배격법입니다. 나만 드라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후속타 법안이 발표돼요. 그다음에 이거의 최종 종착점이 저는 진짜 꼰대 3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올해 1월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평양 문화어 보호법. 쉽게 말해서 오빠 금지법, 자기야 금지법, 나만의 말투,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말투, 남조선 말투, 남조선 풍습 따라하는 거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드라마 봤다고 총살했다 등의 보도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법안에 걸려서인데 법안 단속 초기라 매우 엄하게 단속을 하는데 남조선 영화 합정화 남조선 노래 75곡을 메모리 기억지에 입력하여 시청하는 본쟁이를 감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마땅히 이 기회에 대한 책임을 지하되 따라서 이 장마당 세대들이 안 들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마지막 벼랑 끝 선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 근데 문화의 역사에서 아무리 옥죄고 간섭하고 탄압할수록 문화는 더 번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한류 3법, 꼰대 3법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 이 북한에도 이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좀 기대가 되겠는데요. 장마당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포섭하기가 힘든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탈북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돌격대 입대를 딱 했는데 탄광으로 딱 들여보내더래요. 근데 거기서 탄광 입구를 딱 보는 순간에 나 여기서 살 수 없다 싶어가지고 바로 탈북을 했다 그러거든요. 옛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북한 그렇지.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졸업을 하는데 한 반 전체가 결의를 해. 그래서 다 탄광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걔네들 다 개인마다 다 꿈이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의 체제가 그들의 그냥 개인적 꿈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결의합니다 하고 그냥 갔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세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네. 북한에서도 이제 뭐냐면 약간 건너뛴다고 하나? 맞아. 이 세대 말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 어린애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세대부터 이제 이른바 알파 세대라 그러나 MZ 다음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MZ 세대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알파 세대까지 지금 그렇죠. 알파 세대가 뭐예요? 통제가 이제 될까? Z까지 갔잖아요. 네, 알파벳 더 없어요. 돌아서. 그러면 그리스 문자에 들어가는 거죠. 알파. 알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베타 세대. 코로나 할 때 알파, 베타, 델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델타. 그런 거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Gen Z가 끝나는 거는 2012년도이니까 딱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맞네. 때부터 예, 그 이제 태어난, 알파 세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어느 정도 만지면서 자란 세대. 맞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뿡뿡이를 보던 큰 애가 있었는데 둘째는 이 탭을 통해서 그러네. 그렇지. 자기가 3살 그러니까.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는 거. 완전히 바뀌었네.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죠. 맞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 북한의 이른바 가능성 있는 알파 세대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도는 있었어요. 소년 대표회의가 있었는데 한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얘네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뭘 돌렸냐? 한번 화면 보시죠. 아이들을 저렇게 모아요.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몸도 마음도 옥색에 단련하여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강구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애들 다 갖다 모였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명세가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봐. 선물 정치야. 우와. 일본 샀어. 손목시계.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근데 저게 정말 뭐 아니면 도운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면은 미쳐요. 그러니까 집단이 저렇게 세뇌가 되면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히틀러의 유겐트라고 해서 18세 이하의 소년단들이 있었는데 베를린이 소련군에게 무너지기 직전에 끝까지 총 들고 난 히틀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덤볐어. 부모가 갔어. 야, 정신 차리라고 나 따라오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빠를 욕했어요. 아니 히틀러 우리 총통을 위해서 죽어야지. 아빠는 그건 정말 충성심이 없다고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진짜요. 애들이 세뇌가 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대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발악을 한 게 뭐냐면은 이 대회가 열리기 사흘 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평양으로 올라온 소녀가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 당국이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얘를 치료시켜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홍보를 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협의회가 조직돼서 일심이를 하루빨리 완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안들이 세워졌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뜨거운 정성의 손길이 일심이의 곁에 감돌았습니다. 대표들과 꼭 같이 대표증과 사랑의 선물들을 안겨주시고 평양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일 아침마다 최고의 의료진이 와서 회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얘는 이런 식으로 잘 낳고 있습니다. 해서 다 낳은 후에 얘는 대회는 참가 못해요. 얘한테 이 대회 참가 확인증과 똑같은 시계를 주는 것도 중계를 했다고 하죠. 알파 세대들에게는 일반 모니터보다는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더 익숙한 세대거든요. 아마 타일러 씨 궁금할 거예요. 북한 알파 세대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아, 그래. 이 알파 세대라 함은 일단 새로운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일상이 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한 네네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이 될 때 우리가 그 세대를 묶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MZ 세대한테도 통신의 자유를 허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보의 자유를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네. 알파 세대라는 이론적인 그 지금 MZ 세대 이후의 제너레이션이 나올 수가 없다. 얘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거든요. 아까도 이런 뭐냐면 옛날에 우리는 이미지를 보면 딱 떨어져서 구경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요즘 세대들은 귀여워. 이미지를 보면 덜려들어서 조작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참여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간에 장마당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아마 통제하기 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진중경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장마당 세대를 북한이 포기했고 끊임없이 탄압하잖아요. 반동문화 배격법 등등으로. 근데 또 다른 사이드에서는 현송어를 위시로 한 북한의 이제 문화 탄압을 이끌고 있는 지도층이 이 장마당 세대의 입맛에 맞는 북한 컨텐츠들의 변화를 계속해서 현송어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수입 대체 산업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할 것 같아. 김정은 권력도 이 장마당 세대를 완전히 배척했다간 아까 말했잖아요. 노동당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얘들과의 계속 타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탄압만으로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마당 세대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같은 변화가 글쎄 이런 말 있잖아요. 장강의 뒷물결은 끊임없이 안 물결을 민다. 그래서 저는 이 장마당 세대 있을 때 뭔가 북한의 주요한 변화 내지 변수가 발생할 것 같아요.